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정라운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말씀 아까 듣긴 하셨지만은 저 서울대학교에서 국어 공부나 공부하고 지금 우리 3학년하고 재수생들 같이 수능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수능 국어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 이제 아마 우리 어머님들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수능 국어 어떻다 이런 얘기 진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문제 말고 진짜 문제 아닌 거 요거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수능 출제 경향 같은 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수능 국어라는 게 정보 싸움이 아니거든요. 정보는 이제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는 몇 개 포인트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EBS 연계가 실질 체감 효과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번에 이 글씨 보이시죠? 최척전, 도산 12고 이런 작품들이 EBS 연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밑에 쭉 나열해 놓은 게 뭐냐면 이번 수능 말고 이 작품들이 이전에 나왔던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척전, 도산 12고 이 작품들은 기출 문제만 봤어도 충분합니다. 이것들을 피해서 출제한 게 아니라 이번 수능에서 여기 나왔던 출제 포인트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EBS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뭐 연계나 적중에 힘을 줘서 공부한다 이러면 학생들의 공부의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이제 잘 아실 독서 문학 이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이번에 수능 지난주에 본 거 있죠. 이게 다소 쉬웠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와 미체 기준으로 지금 1등급 컷이 89점 또는 90점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쉬운 거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거의 예비 고3 어머님들이시죠. 어제 우리 아이들 시험 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요걸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이 아니죠. 이게 제가 수능만 몇 년 하다 보니까 수능 끝나면 자꾸 작년이란 말이 입에 붙어요. 지난주 수능에 독서 문학 오답률 탑5 여기 오답률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봤던 2학년 학생들의 11월 모의고사 독서 문학 오답률 탑5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어렵게 평가받은 문제가 저기 17번이죠. 오답률이 84.9입니다. 정답률이 15% 정도인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풀어서 맞은 학생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 오답률 탑5의 5번째 차지하고 있는 문제 이거 오답률이 지금 60%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학생들 예비고3 학생들이 본 11월 모의고사의 오답률 1위 문항 오답률 57.6입니다. 5번째 문제보다도 쉬워요. 근데 데이터만 이렇게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또 함정이 있죠. 이거는 재수생들이 같이 본 시험이죠. 수능만을 위해 1년을 진짜 학생들 표현으로 꼬라박은 그런 친구들이 같이 본 시험에서도 오답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봤던 점수 뭐 90 몇 점, 안정 1등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3학년 올라가면 바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됐을 때 점수 유지 안 된다 이런 게 이 학원가의 일종의 공포심리 조장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알면 사실 수능 국어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어는 정보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정도 알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국어 공부의 제일 큰 문제가 저거예요. 저거.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이 국어는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혹시 수능 끝나고 네이버 뉴스나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보시면 재밌는데 기자들이 국어만 욕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는 자기도 풀어볼 수 있거든요. 수학, 영어, 탐구는 그 시험을 위한 공부를 안 하면 수능을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접 풀어보고 시험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시험지를 받아서 풀어보실 수 있어요. 1등급 받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 절반 이상 정답을 거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워야 될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과목이고 순수한 역량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봤을 때 내가 뭐 헷갈리거나 문제 틀렸거나 하면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다음 문제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공부하면 다음 시험에선 그걸 맞아요. 근데 국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 공부 막막하다고 하고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딜 가냐? 학원에 가져다. 그러면 학생들, 보통의 예비고3 학생들의 상반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일단 학원에 가요. 가서 강사들이 푸는 걸 봅니다. 그럼 강사들이 진짜 잘 읽고 잘 풀거든요. 감탄을 해요. 야, 나도 저렇게 읽어야겠다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좋은 거 다 본 것 같은데 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원 가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강사와 나의 실력 차이, 이거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학생들이 뭘 느끼냐면 이거 아닌데. 그럼 이 생각이 들었을 때 학생들이 뭘 하냐? 학생들 표현이에요. 뺑뺑이를 돌아요. 여기 학원 가서 뭐 두세 번 듣고 저기 학원 가서 어디는 한 번 듣고 와요. 여기 지금 대치동에 인강, 현강 엄청 많잖아요. 수십 개 있는데 그걸 다 도는 거예요, 거의. 아마 겨울방학 9주 동안 학원 10개씩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다니다가 뭐 조금 지나면은 중간고사, 조금 지나면 6월 모의고사, 조금 지나면 기말고사. 그 1학기가 순식간에 갑니다. 그렇게 여름방학 딱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나는 학교 끝나고 진짜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학원 가서 시키는 거 막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향상된 게 없어요. 보통 여름방학 때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학생들 표현인데 일단 모르겠고 무지성으로 양으로 해결한다. 일단 많이 푸는 거예요. 국어만 유독 그런데 학생들이 자료를 엄청 모아요. 야, 여기 자료 좋대. 사요. 저기 자료 좋대. 사요. 그럼 집에 진짜 국어 자료가 저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그걸 막 푸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기출문제만 봐도 양이 상당하거든요. 1년 동안 공부하기에.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걸 하면 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의 공부는 뭐냐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뭘 해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걸 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BS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옆에서 야, 누가 EBS 정리해야 된대. 야, 이거 중요도 별표 5개래. 그러면 손가락 빠지게 필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보신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열심히 지내고 성적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국어의 흐름이 원래 이래요.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저거예요, 저거.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해결은 간단하죠. 그 부분을 짚어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그걸 극복하는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이건 아마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세부 주제들이에요. 독서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떤 논리적 취약점이 있는가. 국어는 진도나 내용이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읽고 푸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는 논리적인 취약점, 이걸 발견해서 극복해내는 게 유일한 과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독서에 대해서 37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많은데 문학은 50개 있습니다. 이 논리 취약점, 독서 문학 총 87개 있는데 이 안에서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런 논리 포인트들, 이거는 제 느낌 요걸로 한 게 아니고 역대 기출문제의 94년부터죠. 그 94년 수능부터 지금까지의 오답률 데이터,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겁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소개 말씀 하실 때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케이스가 아닙니다. 보통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초중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거라고 상상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에 관심이 없는 동네에 관심이 없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입시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몇 번 봤냐? 4번을 봤어요. 되게 놀라시네요. 수능 4번을 봤는데 그러니까 사수를 한 거죠. 제가 삼수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삼수 때 수능 때 국어 빼고 나머지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 완성이 됐어요. 그때 수학이 1등 컷이 80 몇 점이었는데 그때 수학 100점이었거든요. 근데 국어만 그러니까 영어 탐구 다 됐는데 국어만 2등급 컷이었습니다. 이러면 대학을 못 가요. 아시죠? 그래서 사수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수업이 아니고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사수할 때 이 모종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해 6월 9월 수능에서 국어를 모두 100점을 받고 서울대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인생을 걸고 시험을 4번 수험생으로서 본 거의 유일한 강사일 거예요. 물론 이제 와서는 인생 건다는 게 되게 좀 거창한 표현이죠. 근데 그때 당시 제 세계에선 그랬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뭘 느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렴풋이 느낌으로만 아는 거를 학생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능 보고 나서 학생들에게 온 연락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좀 가렸습니다. 88점이 나왔대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88점 사실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여기죠. 여기 만년 68점. 그럼 보통 이 학생은 모의고사 때 몇 등급 정도 받는 거냐면 한 4등급, 5등급 이 정도 받은 거예요. 지금 안정적으로 2등급을 확보를 했죠. 이 친구, 요건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화작으로 85점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지금 추정으로는 2등급 컷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평소에는 6월, 7월 이럴 때 70점 정도. 마찬가지로 4등급, 5등급 원저리에 있었죠. 그 다음 이 친구 89점. 이 친구는 언어와 매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1등급이 나올 겁니다. 아마 2등급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고 여기 표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공부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제가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예고에서 2학년 때까지 연기하던 친구예요.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나 공부해서 일반대학 가고 싶어. 그리고 자기 1년 선배 중에 미술하던 친구 그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기존의 성적이란 게 없던 친구죠. 애초에. 이 친구 와서 훈련 받고 이렇게까지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건 뭐냐면 보통의 학생들이죠. 이 정규 분포상의 가운데 있는 학생들 말고 조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오면 요 정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수능 1개 틀렸대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좀 학생들한테 서운한데 이게 카카오톡인데 보시면 여기 1이 사라져 있잖아요. 제가 후기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읽고 이 뒤에 답장이 없어요. 1이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오늘 설명이니까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딱 어제도 카톡을 했어요. 야, 나 PPT에 후기 좀 넣고 싶은데 근데 1이 안 사라져요. 이제 너랑은 끝났다 이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수능 국어라는 게 진도나 내용이나 이런 게 없는 과목입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없어요. 순수하게 역량평가 시험이고 그래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공부할 내용이 아예 똑같습니다. 왜? 읽고 푸는 건 누구나 하니까. 다만 이제 상위권의 경우에는 약점의 개수가 좀 적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약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하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개별적으로 그 진행 상황을 봐주면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약점에 대한 안내와 그 극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
누구보다 학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이 겪는 문제를 봤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냐. 제가 사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저 정도로 수험생으로서 속을 썩인 자식이 드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뭐 각 가정마다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이거이실 거예요. 애가 학원에 가면 출석은 잘 했는지, 뭐 과제는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뭐 수업을 어려워하진 않는지, 반에서 소외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냥 뭐 뜨문뜨문 궁금한 게 아니죠. 한 1, 2주에 이따금씩 생각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 순간 궁금하실 텐데, 학원이랑 강사한테 그렇게 계속 연락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수업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 연동되어 있는. 여기에 뭐 글씨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학생들하고 만약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상담 내용, 그 다음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그러면 누적된 성적들, 그리고 과제를 하면 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제출했다면 수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코멘트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하나에서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원하실 때 원하시는 거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다. 요렇게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 연락하시면 되죠. 이게 굉장히 편하죠. 우리 어머니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거 외에 기타 다른 것들이 또 뭐 있냐. 자, 희망 학생들 모두에게 제가 직접 대면 상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전후로 당연히 제가 질의응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요 두 개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이게 아마 어머님들 공감하시는 어머님들 조금 계실 텐데,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약간 내향적이고 숙기 없어. 근데 밀착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반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반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 존재를 지워요. 인사해도 어서 와 그래도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수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존재를 지우고. 근데 내가 뭔가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강사한테 직접 답을 듣고 싶어. 근데 1년 내내 저 강사가 날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런 학생들의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거냐, 이거죠. 저희 연구실 온라인 질의응답 게시판인데, 상담 게시판하고 여기가 익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도 원하는 걸 해결하면서 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저 답변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섬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담 조교진들 이제 멘탈 관리랑 개별 학습 관리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글씨는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 조교들이, 저희 전담 조교진들이 학생들 관리할 때 직접 했던 문자들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이제 메모죠. 이게 뭐냐면 수업이랑 과제는 다 동일하게 나가요. 동일하게 나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의 그 수행 상황이라든지 소화 정도, 발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챙겨줘야 될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주 어떤 거 해줘야 되는지 학생들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물론 이 화면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업무상으로 보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 정도로 개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학생들 후기 보셨잖아요. 아마 설명해서 이런 거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종강하고 나서 받은 연락 중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가져왔어요. 하이라이트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삥삥 돌다가 결국에 앞에서 시간을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하면 정말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수험생활은요, 학생이랑 학부모가 느끼는 문제가 뭔지를 진짜로 이해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로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설명이 여기까지고요. 저희 수업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3시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요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스케줄이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약속드린 것들을 전부 다 이행을 하려면 이 뒤에 연달아서 수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제가 학생들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계획 짜시면 좋겠고요. 30명 마감으로 진행을 하니까 요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국어 강사 정라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